지난 6일 검찰이 정의기억 연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정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행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직후 2020년 5월 폭로가 시작된 이래 무려 2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1심 구형이며 3심까지 진행된다면 윤미향 의원은 1년 4개월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 의원은 꿋꿋하게 국회에 입성해 공룡 여당 민주당의 비호를 받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제명되기는 했지만 무늬만 무소속 의원으로 모든 사안에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직회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이 아니었다면 혐의만 8가지인 윤미향 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과연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식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은 비단 윤미향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기소된 지 3년간 1심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기소된 지 3년이 다 되었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당선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방선거에서 재출마하는 코미디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대 진영 수사는 대부분 신속 처리되며 이미 3심을 마쳐 무죄로 결론나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권력형 범죄들이 왜 하나같이 이렇게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고도 사법부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자임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고 하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라도 사법부를 정상화하고 탈정치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드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울었다고 합니다. 히틀러 정권의 나치에 저항하다 핍박받은 본 히퍼 목사의 시를 소개한 저희도 문제지만 시무식에서 찬송가가 웬 말입니까? 정치 편향, 무능 논란을 넘어 이제 공사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날치기 강행 처리한 산물입니다.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의 비유 아래 2021년 139억 원, 2020년 200억 원, 올해도 1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온 모습은 그저 민주당 하수처, 윤석열 수사처, 빈손 공수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12건 중 4건이 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통신 사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던 김영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발 사주 의혹은 핵심 피의자인 손중선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차, 2차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법원에 의해 불법, 무효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김웅 의원실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9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불법 수색죄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것이 공수처의 민낯이자 현 주소입니다. 맡은 사건마다 정치 편향성 논란, 역량 부족,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에게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훼손, 종교적 중립성 침해 등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더는 공수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불량투성이인 김진욱 처장에 대해 국민들은 환불을 원합니다. 불량 종합세트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수처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당의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민주당 전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신년 하례식에서 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로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3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도 토끼를 닮아 플랜 2, 플랜 3 이렇게 대안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제2의, 제3의 대안을 만들자라는 상임 고문의 고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본인만을 위한 3개의 토끼굴을 팠습니다. 첫 번째 토끼굴엔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 개딸들이 우글거립니다. 지난 2일 평산마을로 달려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의자와 잠재적 범죄 피의자 간의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두 사람을 향하고 있는 범죄 수사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눈 것입니다. 또한 성남지청 소환 조사에 당의 지도부도 대거 동행한다고 합니다. 개딸들이 모인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성남지청에서 집결하자고 난립니다. 이 대표는 좌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총구는 밖으로 향하라, 단결만이 살 길이다 라는 실시간 댓글을 달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소환 후엔 전국을 돌며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말 맞다나 일그러진 당 대표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 함께 망하자는 못된 심사입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야당 탄압,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뻔합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정작 본인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기소를 틀어막았던 경험을 고백한 것으로 들립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악마화도 빼놓지 않을 레퍼토리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틀림없이 포토라인에 서서 김건희 특검하자고 하겠지요. 돌이켜 보십시오. 역사적인 그날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의혹에 압수수색을 나선 2019년 8월 27일 바로 그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날부터 퇴임한 2022년 5월 9일까지 두 부부를
그토록 탈탈 털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나왔습니까? 조국 대통령 만들려다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두 번째 토끼굴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는 방탄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아니 내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뭘 방탄하겠다는 것이냐 하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변호사인 이 대표가 모를 리도 없는데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출마하다가 검찰 방탄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이때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 토끼굴은 민주당의 당원 80조 3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꼼수 중에서도 속이 뻔히 보이는 빤한 꼼수입니다. 이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며 벼락치는데 피뢰침을 더 높이는 격이다. 두고 후회할 것이다 라고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이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자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판 세계의 토끼굴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에 올려 보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와는 협의했느냐면서 대통령의 즉흥 대응으로 북한을 안보리의 제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상대방의 무력 도발에 대해 상응하는 비례 대응을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안보리의 제소에 책임을 묻는다고요? 북한이 그동안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사살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등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도발을 감행할 때 민주당 정권이 국제사회의 이를 규탄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급기야 북한이 서울상공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켜 노골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례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북한 편들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9일 EU 대사를 만난 뒤 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북한 도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김 대변인은 EU 대사의 항의를 받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박성준, 김의겸 두 대변인이 주장하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박수를 치며 만세를 부를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맞긴 맞는 겁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부 반대 등의 투쟁을 벌이던 간첩 조직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을 적발한 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정말로 간첩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틈만 나면 북한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의 의식구조, 태도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의 도발과 만행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 겁니까?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발 북한에 대한 짝사랑과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